자, 여러분 거기 종류 나오죠? 등기 종류 나오는데 거기 등기 대상에 한 분류는 뭐예요? 거기 표제부의 등기, 부동산 사실의 등기와 2번은 뭐예요? 각굴구 얘기 나오죠? 그래서 등기 종류를 나눌 때, 자, 이렇게 종류를 나눌 때 종류는 뭐하고 이제, 자, 이렇게 네 개를 나눴어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에 한 분류 그랬죠? 그 다음에 형식에 한 분류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나눕니다.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데 종류를 나눌 때 몇 가지 나눴다고? 네 가지. 하나는 뭐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고, 두 번째는 내용에 한 분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효력에 한 분류고, 그 다음에 형식에 한 분류.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했어요. 자, 그러면 기능에 한 분류라는 건 뭐냐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굴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등기 종류를 구분할 때 이렇게도 나눠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사실의 등기. 하나는 뭐예요? 권리 등기. 이렇게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등기부 얘기 한번 얘기할 텐데, 등기부 얘기할 때, 자, 우리는 뭐예요? 그 아파트는 그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노는데 뭐예요? 그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 있죠? 그거는 뭐예요?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만 둔다는 얘기니까. 건물은 건물이니까 사실의 등기 표제만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서, 아, 등기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하고 뭐라고? 권리 등기.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의 한 분류는 뭐냐면, 그 내용의 한 분류는 이렇게 뭐예요? 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있죠? 자,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멸실 등기 있죠? 멸실 등기. 이렇게 이제 구별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뭐만 오는 거? 보존 있죠? 보존, 그 다음에 이전 뭐라고? 설정. 이런 목적이 오는 게 기입 등기예요. 특히.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앞서가면 또 이렇게 뭐예요? 물건 변동, 이렇게 물건 뭐라고? 물건 변동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이거? 물건 변동을 위해서 등기한다. 등기. 그 물건 변동을 위해서 등기하는데 물건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예요? 물건이 이제 소유권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민법에 할 때 물건 얘기하면 물건을 두 개로 나눈다. 하나는 뭐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을 나눠요. 뭘 나눈다고? 점유권하고 본권을 나눠요. 본권은 이제 뭐냐면 소유권하고 뭐예요? 제한물권 나온다. 제한물권. 근데 제한물권이 이제 뭐예요? 그 제한물권이 뭐로 나오는데 용익물권하고 담보권 나오죠? 용익물권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뭐라고? 지상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자, 그다음에 담보물권이 이제 뭐예요? 담보물권이 자 뭐하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근데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유치권은 유치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카드 많이 보죠? 건물 짓다 말고 이 건물은 뭐예요? 뭐 안 받아갖고 지금 당연히 뭐예요? 돈 안 받아갖고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물 짓다 말고 뭐예요? 그 공사비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울 거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다 머릿속에 기억나요. 그 어떤 분은 또 무리하게 외운다고 뭐라 외우냐면 유가 영어로 따지면 유가 너죠. 그러니까 너 저질 이렇게 또 무리하게 그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 어떤 때문에 되게 가슴이 막 뭉클해. 그렇게 해서 외워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다가 옆 사람 자는데 너 저지를 해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이건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야. 그것까지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치권하고 뭐예요? 자 질권, 동산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게 물권이에요. 이게 5개. 물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거기다는 뭐예요? 임차권도 있고 권리질권도 있고 판매권도 있고 있죠? 뭐 채권 담보권도 있고 자 이런 이제 권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변동하려면 뭐예요? 변동이 뭐라고? 특실변경이에요. 특실변경이란 특실변경. 이 특실변경은 취득하든가 자 이렇게 취득하든가 소매라든가 소시라든가 이런 뭐 등기하라는 게 등기부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등기부에는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1번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보존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대장을 만드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듯이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보존 등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하는 거야. 그럼 예컨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2번 뭐예요? 2번 갑한테 돈 주고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 취득하고 싶다. 다른 말은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고 싶다. 그죠? 뭐 하라는 게 있고 등기하라는 게.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 변동을 하려면 뭐예요? 등기해야 되는데 목적을 써라. 여기다 취득이라 쓰면 안 된다니. 취득이라고. 법에서 규정해놨어요. 여기다 뭐라 쓰라고? 이전이라 쓰라고 이렇게 규정해놨다니.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갑자기 순재형님이 생각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뭐라고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하려면 등기부에 맞게끔 목적을 써라 하는 게 취득이라 쓰지 말고 소멸이라 쓰지 말고 그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란 사람이 자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저당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을구에는 뭐예요? 을구에는 뭐에 관한 얘기? 저당권이라는 물권에 대해서 취득하고 싶으면 여기다 등기 목적을 뭐라 쓰라는 얘기니까 설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우리가 등기 목적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등기 목적은 이 등기 목적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고 을구의 최초라는 게 설정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도 이전되지만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고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이거 기입 등기를 하자는 게 이 세 가지만. 그러면 이 목적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얘기냐 목적이. 자 변경이라 하는 게 있고 그죠? 변경이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멸이라 하는 게 있어. 소멸. 이 소멸은 뭐예요? 소멸은 부동산이 다 없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표제부는 뭐 한다고? 표제부는 멸실 등기 한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갑굴구는 뭐 하는 거 이거 마수 등기 하는 거 마수 등기.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중에서 이 저당권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 1번이라는 이 등기상에 써 있죠. 근데 을이 병한테 돈 갚으면 이제 두 사람이 실체관계가 없어지죠. 돈 갚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갚았다는 얘기를 뭐라 얘기냐면 민법에서는 뭐예요?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은 뭐가 된다고?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돈 갚았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뭐라고 나온다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은 뭐 한다고? 소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다만 그 아는 내용을 뭐라고 책에 써놔갖고 용어로 써놔갖고 그게 헷갈릴 뿐이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 이해는 다 해. 근데 뭐예요? 문제 나오면 뭐예요? 문제 나오면 또 이해는 하는데 뭐예요? 문제 나오면 못 찍어 또. 그게 우리 단점이야.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몰라 물어보면 근데 뭐는 해? 찍기는 해.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찍으면 60점이야. 딱 이해만 하면 얼마고? 59.5야. 대단합니다 그게. 그래 그런 차이를 이해해 두시고 그냥 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학교 가려면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외우는 게. 그래서 이렇게 피담보채권에 소멸 저당권 이게 다 없애버리죠. 이거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 다 지우는 거예요. 이 다 지우는 거 우리가 뭐예요? 1번 저당권에 대해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을 갚고 소멸시키는 걸 뭐라 쓰자는 얘기니까 여기다 말서라고 써라. 뭐라고 쓰라고? 말서라고 써라. 이게 바로 등기 목적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목적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뭐라 얘기한다. 이걸 기입등기, 요 세 가지를 뭐 한다는 얘기고 기입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경 소멸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처분제한이 있어요. 처분제한. 그 처분제한인데 이 처분제한이 뭐예요? 그 압류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매년 나와요. 시험문제. 작년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목적이 처분제한이니까 이런 모든 권리 있죠. 이런 모든 이 권리에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에 대해서 목적 너무 뭔가 여기다 써볼까요? 다시 목적을 뭐라고? 보전. 그다음에 뭐예요? 설정. 이전. 변경, 그죠? 소멸은 뭐라고? 표제부는 멸실. 갚고일부는 뭐예요? 말소라 그랬죠? 그 처분제한이 뭐예요? 처분제한이 자 이렇게 처분제한이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압류를 잘 안 나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압류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있죠? 경매 이런 게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자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존 등기를 의구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에 대해서 뭐가 가압류 가처분 하나죠? 그래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해서 뭐예요? 보존 등기 안 돼. 이거 소유권만에 하는 거니까. 자 설정 지역권 빼놓고 다 이전 변경 뭐예요 말소 자 이 권리에 뭐예요 처분이 가능하죠 그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등기도 왜 가등기를 하냐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뭘 주겠다고 집을 주겠다고 소유권 이전 총권이라는 요구하는 권리가 있죠. 그게 가등기 하는 거니까 그런 총권에 대해서도 총권도 하나의 권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작년 시험제 답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못한다 그러면 틀리지. 다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만약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그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아까 여기 어딘가 여기다 쓴 것 같다. 뭐냐면 자 하나의 땅을 갑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땅을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고 지분이라 했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소유권의 일부라는 단어가 뭐예요? 저기 하니까 무슨 말로 바꿔 쓴다 그랬어요? 공유지분을 갖고 있죠. 이 공유지분도 하나의 뭐예요? 권리지. 권리. 소유권의 일부 권리죠. 그 권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지. 그죠? 이해했죠?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초질간에 자기가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는데 나는 대답을 꼭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시험장에 가서 자기 생각 찍으면 안 돼. 항상 모르는 문제 나면 자기 반대 생각을 꼭 찍어야 작정한다는 거. 일념을 갖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종합적으로 알 거 아니야. 나는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구나. 그럼 뭐야?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야. 그게 함소리 나는 사람은 그 떨어지는 거 항상 뭔지도 모르게 떨어지는데 하여튼 뭐 대답을 하는데 맞게 대답하든 틀리게 대답하든 자기 저기가 있죠? 주관이 있죠? 그래 그 주관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초질간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많아. 뭐 하면 찍으면 되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 찍으면 되니까 그 믿겠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원리만 터득해도 한 세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만. 그죠? 모든 권리에는 뭐예요? 모든 권리는 다 뭐 하는데요? 이런 모든 권리는 특히 물건은 변동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써야 되는데 등기 목적이 6가지가 있다. 6가지는 뭐라고?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처분제한인데. 그죠? 처분제한인데 자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모든 권리는 자 권리라고 여기는 건 다 가능하다. 공유지분도 소유권의 일부 권리니까 이 공유지분에도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 원리 이해해주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목적 세 가지만 우리 특히 세 가지만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이거 기입등기를 한다 이렇게 개념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기입등기가 뭔가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고 그다음에 변경등기는 뭐예요? 일부가 후발적이라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 표제부 갑구일구 중에서 일부 1번에서 이렇게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인데 답에다가 집을 줘갖고 자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인다는 게 이거 집이 보인다는 게. 더 이상 뭐예요?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등기부에 써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4개 사이 중에서 등기사항 4개 중에서 일부인 뭐만 답만 후발적으로 집 줘갖고 2번 모르고 쳐야 돼요. 다른 건 다 갖고 자 이 답을 모르고 친다는 게 데려보시죠. 그 아까 전부 지우는 건 뭐라 그랬으니까 말소라 그랬는데 일부만 지우는 게 뭐라고? 그게 변경이에요. 변경. 그러면 우리가 변경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친다는 것은 뭔가 불일치하니까 고친다는 얘기죠? 그 불일치 고치는데 불일치가 뭐예요? 일부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경은 글자가 두 글자 중에서 경자 한 글자가 뭐예요?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니까 일부예요.
일부를 고치는데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뭐라는 게 후발적이라는 게 후발적. 사유 발생이 뭐라고? 나중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생겼다는 것은 답인데 나중에 여기다 뭘 줘갖고 집을 줘갖고 뭐야 나중에 발생 사유가 생겨서 고친다. 이게 바로 뭐라고? 변경이라는 게. 근데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 있죠? 앞에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두 글자 중에 경자가 한자가 일부가 그죠? 처음부터 잡을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 돼야 원래 이 땅이 된데 처음부터 쓸 때 뭐로 잘못 쓴 거예요 지금? 답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건 뭐라고? 경정이고 그죠? 왜?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원시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자가 뒤에 있으면 뭐예요? 후발적으로 고친다 후발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어디로 지금 광주 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뭐예요? 주소지만 고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2-1번 하는 거예요. 2-1번 부기등기고. 왜?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하고 뭐예요? 무슨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이 주소지가 바뀐 거다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번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왜? 자, 써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뭐예요? 나중에 후발적으로 바뀐 거니까. 자, 서울에 살다가 어디를 살았다고? 광주 광역시 뭐예요? 북구 우산동 110일이다. 일부만 지면 되죠? 그래서 등기부에 써있는 중에서 뭐예요? 자, 등기부에 써있는 중에서 뭐만? 일부가 불일치해서 뭐가? 일부가 불일치해서 고치는 건 변경. 근데 광의의 변경 중에서 뭐예요? 후발적이면 협의의 변경. 원시적이면 뭐예요? 경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어디 이 표제부의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표제부의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뭐라고? 이거 멸시. 그죠? 근데 갑구을구에 뭐예요?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뭐라고? 말소등기. 두 사람의 원인, 이 매매가 뭐예요? 원인 무효가 되면 그 이전 등기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갑구을구 전부 지우는 건 말소. 표제부 전부 지우는 건 뭐예요? 멸시등기. 이 등기부에 다 통틀어서 일부만 뭐예요? 일부만 불일치하면 뭐라고? 광의 변경. 그죠? 그 변경을 나눠보자면 후발이면 진짜 변경. 협의. 자, 원시적이면 뭐라고? 경정.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이해만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효력이한 분류 나오죠? 효력이한 분류 나오는데 뭐하고 뭐로 나눠요? 종국등기하고 가등기 두 개로 나눕니다.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 종국등기하고 가등기 두 개로 나눠요. 그 종국등기 가등기 두 개로 나누는데 자, 그 특히 가등기, 그 가짜들하는 거 있죠? 그 임시적인 임시가. 하여튼 가압류 가짜면 가짜들하는 거 빼놓으면 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말소등기든 이전등기든 뭐예요? 보존등기든 자, 그 다음에 멸시등기든 이게 다 뭐라고? 이게 다 종국등기예요. 자, 뭐 빼놓고는 가등기 빼놓고 다 종국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변경등기, 말소등기, 뭐예요? 회복등기 다 종국등기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형식이한 분류 그거 별표 두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꼭 별표 두시고. 형식이한 분류 뭐하고 뭐로 나눈다는 게.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나눈다 그랬죠? 주등기, 부기등기 나누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 여러분 책 어디에 그 암기 방법 노트에 노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그 30, 자, 맨 끝에 30, 그게 34페이지인가? 자, 35페이지죠? 35페이지. 그 35페이지 그 박스 있죠? 박스에 뭐라 써 있어요? 등기, 형식이라 써 있죠? 그래, 형식 써 있는데, 자, 주등기하고 뭐가 나와요,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니까. 자, 이거 방금 지우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지우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뭘 하는 게, 언제나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지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어요. 그 시험 문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 답이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답을 대로 고쳤죠? 부동산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 표제부는 권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순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뭐로만 해요? 1번, 2번, 3번 주등기로만 등기해요.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등기, 순위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자,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부동산 무슨 등기가 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골고 보존등기, 이전등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주등기 한다는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갑구나 을구에 뭐 전부 지우는 게 뭐라고 이게?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말소등기.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무슨 등기는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소유권을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무슨 등기는 말소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래.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에 맨 첫째 게 주등기 나오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확실히 외워줘. 두 가지만. 뭐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뭐예요? 말소등기.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외워줘. 두 가지만.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는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자, 등기 명인에 뭐가 있어요? 등기 명인에 뭐예요?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이 있어요. 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이름을 개명하든, 이름 개명하죠? 이름을 개명하든, 자, 서울 살다 어디로? 광주로 뭐예요? 이사 오듯. 이렇게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언제나 뭘 한다는 게 2-1번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이 권리질권은 질권이 동산이죠? 전당포에 맡기는 게 그 질권이에요. 그 질권하면 전당포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뭐냐면 그 원빈인가는 아저씨인가 뭔가 영화 있었죠. 그래요. 거기 뭐가 나와 있고 원빈이 어디서 있어요? 이거. 전당포에 그렇게 전당포 있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반지나 그거 맡기는 게 그 질권이에요. 근데 권리를 질권처럼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자, 1억이다. 자, 그다음에 변제기가 언제냐면 물론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갑이고 변제기가 2018년 4월 뭐예요? 4월 10일이야.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얘가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뭐라고?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예요. 물권자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4월 10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을이 갑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4월 10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뭐가 도래한다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나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 요구하니까 하나에 걸리겠죠? 그러면 을이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면 나 막 뭉클해. 기껏 민법 배워갖고 민법 얼마나 배웠다고 배운 거라고 물건하고 채권분이 안 배울 텐데. 아 이게 채권이지. 특정인 누구한테 특정한테 뭐예요? 특정한 행위를 요하면 채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뭘 생각할 게 많다고. 아니 뭘 많이 배웠어야지 뭘 생각을 하지. 기껏 배운 거라고 물건 아니면 채권분이 없을 텐데. 뭐라고 이게? 아 이게 채권이라니까. 아 특정인한테 뭐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잖아. 이게 채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권은 이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그래서 뭐예요? 뭐하고? 아 채권과 분리처분하지 못하지. 종놈이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채권을. 그럼 이 병이라는 놈이 얘한테 돈 빌려주냐면 자, 이 애가 지금 갑한테 받을 얼마가 있으니까 아 1억이라는 채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돈 빌려주겠지. 그래서 이 아래 뭐라고 이 아래 1-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이게 바로 저당권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외우면 돼. 그냥 권리질권 나오면 언제나 뭐 한다고. 부기등기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그렇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 아까 환매특약 등기 했죠? 이 환매특약 등기 채권은 뭐라고 이거? 그 소유권 아래 부기등기 했죠? 왜? 대항하기 위해서. 그 환매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등기가 2-1번 환매특약 등기 한다는 거죠. 언제나 부기등기. 하여튼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를 해요. 부기등기. 예, 부기등기. 자, 그다음에 저당권. 자,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전세권이 있고 이렇게.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지상권이 있다. 지상권.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하는 거? 이전등기 하는 거. 이게 언제나 뭐라고?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을구에 만약에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고 이순이 뭐예요? 이순이 만약에 뭐예요? 이순이 전세권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 을이란 사람이 정한테 뭐예요? 정이란 사람이 을의 뭐예요? 을의 순위를 이어받고 싶어요. 왜? 병보다 선순위를 이전했죠? 아니, 이 을이 저당권을 정한테 이전하면 이 정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3번으로 받으면 안 되지. 왜? 병보다 후순위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1번 저당권 이전등기 받아야지만이 이 정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뭐보다 병보다 뭘 유지하는 거 이거? 선순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죠? 자, 이전등기, 이 소유권 이전등기 빼놓고는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전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전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전등기 중에서 주등기 하는 건 못 분이 없어요. 이 이자 앞에 뭐라고? 소유권이 오는 거예요. 소유권. 자,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지 말을 것은 뭐냐면 만약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라고? 이전등기라고 써있으면 이전등기 앞에 이 앞에 자, 소유권이에요. 그 이 앞에 소유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청구권이죠? 소유권은 저 앞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뭐라고? 청구권을 이전하는 거야.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당연히 물권 이전 소유권이 아니라는 게 이거 언제나 뭘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 오로지 이자 앞에 뭐만 오는 것만 소유권 이전등기만 주등기 한다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그 축구 선수가 등표가 영표가 있어요. 영표가 아니라 등표라고 생각하시면 등표가 오랜 뭐예요? 오랜 축구를 오래 갖고 하여튼 뭐예요? 자, 몸이 골았어요. 그래서 등표가 뭐예요?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떠났다. 그냥 내가 학교에서는 뭐예요? 등표를 죽이든 뭘 죽이든 하여튼 죽여. 그래서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 사람 죽으면 부고라고 얘기하죠. 부고. 부고하라 부기하라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자는 게 누가 죽으면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고하라 부고. 여러분 그래서 부고할 때 부자가 있죠. 부자가 이게 조개패변이에요. 조개패변 이렇게. 이게 조개패. 이 조개패가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화폐가 저기 했을 때는 뭐가 조개 있죠. 조개. 그게 화폐죠 돼요. 그 부고한다는 그러니까 부고하려면 뭐가 줘라는 얘기니까. 돈 가져라는 얘기. 돈 가져라는 그게 지금 돈 가져라는 얘기니까. 자, 뭐라고 하자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고하라 부기하라 이거 외웁니다 이거. 언제나 뭐라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 합니다. 그 다음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 뒤에 자, 뭐 할 때 마지막 다음 주 있죠? 마지막 때 할 때 그 각종 권리 배울 때 있죠? 각종 권리 할 때 또 공부해서 공부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먹고 이따 월입생 외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185페이지 뭐예요? 등기 대상 나오죠? 등기 대상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체법상 민법상 등기사항 있고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민법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자, 법률행위는 뭐예요?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절차법은 처분하려고 뭐예요? 등기하라 그랬죠? 그런데 자, 민법 245조. 넘기세요. 그 지금 볼 거 없고. 자, 그러면 거기 186페이지 이제 등기사항인 권리 객체 나오죠? 객체 나오는데 등기사항에 대한 물건이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부가 있으니까 이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그 머릿속에 구도를 잡아보자.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부가 있으니까 이 표제부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표제부는 여기다 물건을 토지나 건물에 물건을 쓰니까 1번 번호가 뭐예요? 2번 번호가 뭐라고? 물건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갑구을부는 권리 써야 되겠죠? 그 3번 제목은 뭐라 써있어요 이거? 3번은 뭐예요?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188페이지 3번은 뭐라고? 권리라고 돼 있죠? 권리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등기 대상은 뭐하고 뭐를 따지는구나. 표제부에 쓰는 뭐예요? 물건을 따져보고
자, 토지나 건물 물건으로 따져보고. 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갑구일구의 뭐에 대해서 물권 변동을 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3번은 뭘 따지는구나 이거. 권리를 따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대상하면 머릿속에 뭘 그리라고? 표제부는 물건이고. 갑구일구는 뭐라고? 권리고. 그래서 하면 되겠죠? 그 물건하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자, 토지 건물인데 거기 186페이지에 자, 거기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건물인데 쌍가리 한번 줄이나 쳐보자. 뭐라 했어요? 등기사항의 물건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과는 뭐예요?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186페이지에요. 186페이지. 거기 1번 부동산 중에 쌍가리 2번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뭐하고 토지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뭐에 한한다고? 사건의 목적이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2번 토지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쌍가리 2번 줄쳐보시면 토지라 하더라도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하며 한해서 등기가 가능하므로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 바다 밑에 땅은 뭐예요? 등기 능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럼 바다는 뭐예요? 땅 자체가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국가하청 같은 거 있죠? 국가하청 같은 것은 뭐예요? 등기는 돼요. 한강 등기 되겠지. 근데 한강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뭐예요? 항상 뭐가 그 예외는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건의 목적, 사인과 사항 간의 거래 대상, 거래 등기 대상이 되지만 국가하천도 뭐예요? 거래 대상은 아니지만 뭐는 된다는 얘기니까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187페이지 그 하천법에 대한 하천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천도 뭐예요? 하천도 공용 제한을 받아요. 공용 제한을 받지만 뭐예요? 자, 공용 제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먹기는 가능해요.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가능해요. 근데 절대 남한테 빌려주지 못해요. 그런 예외적인 공용제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 하천법에 대한 하천에서 2번 뭐라고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자, 거기 1번에 그렇게 썼어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뭐만 그 기업과 니은만 동그라미 쳤어요. 뭐하고 뭐는 가능하다는 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돈이 편하면 은행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 그거 가능하다는 점. 권리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자, 이 하천은 뭐예요? 물이기 때문에 자, 국민들이 뭐예요? 물을 먹어야 돼요. 상손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물은 누가 관리하겠다? 국가만이 관리하겠다. 국가만이.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된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중요한 게 쌍가루 3번에 거기 별표 크게 두시고 그 시험 문제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그거는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뭐라 돼 있는데 물권 변동에 관해서 성립 요건주를 취하는 현행민법에서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분필 절차는 땅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요.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하거나 저당권 할 수 없다. 아니게요. 왜? 절대 하나를 파는 것이지 그 하나 중에 일부를 팔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용의권은 일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권리 일부 지분이라 그랬죠? 지분도 뭐예요? 공유지분 권리 일부.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뭐는 안 된다고. 용의권은 불가능하다 써있죠? 그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일부하고 뭘 살펴보라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그걸 잘 보자는 거죠. 그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뭐예요? 대장을 만듭니다. 대장을 만들 때 자, 매립권자가 갑이고 충청도 있고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일필지 부동산 뭐라고? 일필지 토지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전부가 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등록된 500제곱미터 이 땅에 대해서 자, 이 땅 팔아먹으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보존등기 되겠죠?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건 항상 뭐라고 이거? 전부 개념 전부. 근데 전부는 뭐예요? 너무 흔하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항상 뭐가 나온다고? 부동산 일부가 나온다 그랬어. 부동산 일부. 그 부동산 일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성질상 땅의 일부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 뭐예요? 소유권자인데 의리단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네 땅을 좀 일부만 이용하겠다. 그 일부만 좀 이용하고 반만 이용하고 내가 너한테 뭐예요? 200 주겠다는 거. 월 200. 근데 갑이 생각해보면 갑이 땅 전체를 이용해서 버는 돈이 150분이 안 되는데 누가 의리 와서 뭐예요? 반만 쓰겠다 그러고 자, 얼마 준대? 200만 원 준다 그러면 바보가 아니다면 뭐예요? 반은 또 자기가 쓰면 되니까 주겠죠?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1번 1번 이렇게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하죠? 그 지상권자는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남의 땅을 점유를 해야 돼요. 네,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용익물권이니까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된다, 점유하면서. 그러면 항상 뭐예요? 목적이 남의 땅을 왜 이용하냐?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수목을 정해야 할 목적이다. 그 범위를 꼭 정해요. 왜 범위 정하냐면 남의 땅의 일부를 쓰려면 일부가 어디 위치인가 정하라는 게 어디 위치인가. 그래서 일부 위치를 정해갖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범위를 뭐예요? 범위를 동쪽 뭐예요? 동쪽 자, 300제곱미터라고 써놨어요. 근데 당연히 뭐예요? 어디는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면적이 얼마에 돼 있고 500이죠? 근데 범위가 얼마니까? 300이니까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일부만 이게 공시가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등기할 때도 뭐예요? 도면을 내요. 이렇게 A4 용지에다 그려갖고 아, 내가 지금 뭐예요? 갑의 땅 이만큼 중에서 어디를 쓴다고? 동쪽 300을 쓴다고 이렇게 그려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왜 도면을 그려내야 되냐면 다툼이 있어. 무슨 다툼이 있냐면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일부 쓰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료를 한 3달 안 내. 쫓아온 거야. 왜 지료 안 내고 쫓아오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뭐예요? 맨 처음에 계약 맺을 때는 어디? 동쪽 쓴다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어디 쓰고 있어 이거? 남쪽을 쓰고 있어.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왜 너 남쪽 쓰냐고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동쪽 쓴다고 해놓고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의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언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걸 말로 계속 싸워야 돼요. 등기부 뜯죠. 등본 떼보면 돼요. 아, 등본 떼면 되지. 여기 이 등본 떼면서 모두 떼달라고. 도면도 떼달라고. 도면이 첨부됐으니까. 도면 떼달라면 뭐예요? 도면 떼보면 뭐예요? 그림이 어디 그려있어 이거? 동쪽 그려있죠? 봐라 이놈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말로 하면 안 돼.
항상 뭐가 필요해요? 서류, 항상 뭐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뭐 여러분 괜히 찝찝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계약 낼 때 항상 뭐 써야 돼요? 단서조항 꼭 달아야 됩니다. 단서조항 쓰는 걸 뭐예요? 구차하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왜냐면 요즘 뭐예요? 하도 이제 여러분, 자, 임차인 같은 거 저기 쓰죠? 그러면 그 임차인 쓰게 되면 그 임차인 중에서 뭐예요? 재임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재임차인 하게 되면 재임차인 중에 잘못 걸리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째라고 누워있는 사람 많아. 특히 어디를 노리냐면 그 나이 드신 할머니 있죠? 그런 집 저기 갖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아주 뭐 조직적으로 한다고 지금 저기 나왔어요, 지금. 그런 놈들은 뭐냐면 할머니하고 계약 맺을 때 뭐라고 계약서에는 뭐라 쓰냐면 이 200만 원 뭐예요? 200만 원 보증금을 200만 원 써요. 그리고 꼭 그런 놈들은 돈 없는 사람만 노려. 200만 쓰죠? 돈 안 줘. 그리고 뭐 줬다고 얘기해 항상. 그 할머니는 계약서 쓰고 바로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주겠다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계약서에는 뭐 했으니까 썼어요. 그래요. 그리고 항상 단서조항에 뭐라 써놔야 돼요? 만약에 그 매돈 며칠에 이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뭐 하겠다고 그냥 강제 집행을 해도 이해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 받아야 돼. 공증받지 않으면 나중에 뭐야 이거 안 나간다니까 째라 안 나가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놔야지. 단서조항 안 달아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또 계약 맺을 때 뭐라고 계약 맺어야 돼요? 자, 만약에 재임차를 할 시에는 자, 모든 민사상 형사상 재임은 뭐 임차인이 지겠다는 식으로 계약서 쓸 때 또 써놔야 됩니다. 그러면 동의 없이 뭐예요? 동의 없이 그 재임차인 줬죠?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니까? 임차인이 주니까. 뭘 안 줄 수 있어요? 보증금 안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뭐 단서조항 쓰는데 에이 뭐 이런 거 서로 믿고 뭐예요? 쓰지 말자 하면 그럽시다라고 그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뭐 여러분 이제 법을 배우니까 뭘 항상 쓰라고 단서조항 꼭 쓰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거 절대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자 절대 못 믿어요. 부자지간이 있고 형제지간이도 믿지 못하는데 돈이 걸린 건데 절대 개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냐면 나는 법을 배워서 그런지 그런 걸 안 쓰면 찝찝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안하다. 나 잠자기 위해서는 이걸 꼭 써놔야 된다. 뭐 하여튼 뭘 핑계를 대더라도 꼭 써야 됩니다. 단서조항.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이 등기부를 통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 가능하니까 굳이 땅을 뭐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이 용익물건 뭐라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라고 임차권. 자,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 있죠? 이거는 뭐예요? 있다야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다. 그럼 내가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 건물의 특정 부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가 보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용익물건, 그 다음에 뭐라고? 있다야. 자,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 있다. 그러면 이 용익물건이 아닌 건 없다죠. 부동산 일부 나오는데 그 이게 아닌 게 뭐예요? 이게 아닌 게 여러분 이게 아닌 거 한번 생각나는데 이게 없어요. 이 용익물건이 아닌 게 뭐예요? 아, 소유권 또 저당권 또 가압류 가처분 그런 거 있잖아. 아닌 거 같은 무슨 경매니 무슨 저 뭐 있죠? 뭐 파산이니 뭐든 하여튼 아닌 거 대표적으로 여기 쓴 것 중에서 대표적인 물건 중에서 뭐예요? 소유권하고 뭐라고? 저당권. 부동산 일부 소유권 보전,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일부 저당권, 부동산 일부 그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요. 부동산 일부 가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가 아니니까 용익물건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객관식의 기본 뭐예요? 객관식의 기본 조기는 반만 해오는 거. 반만. 되는 걸로 해야든지 안 되는 걸로 해야든지 반만 해야 하고 나머지 내가 외운 게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 있다. 용익물건 아닌 것은 부동산 일부 소유권 없다. 부동산 일부 뭐예요? 저당권 없다. 부동산 일부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가등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니까요.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내가 그 시간도 줄이고 뭐예요? 내가 이 범위를 그러니까 이게 다냐? 항상 있다 아니면 없다야. 이 모든 책에는 다 뭐라고? 있다 아니면 없어요. 무슨 책에 이 책에 뒤에 써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어. 항상 반반이야. 있으면 있고 아니면 없으면 없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럼 나는 뭐 공부할 때 뭐만 하면 돼?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오면 이 범위를 반으로 줄인다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라니까. 뭐라고?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예요? 용익물건 있다.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 있다.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자.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권리 일부 그게 바로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가 뭐예요? 권리 그게 바로 공유지분이야. 이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유지분은 권리죠. 이 용익물건은 뭐예요? 부동산은 땅이니까 건물이니까 뭐예요? 사용을 해야 돼. 왜? 용익물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근데 이 용익물건은 공유지분은 뭐예요? 권리잖아. 권리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사용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뭐예요? 공유지분 나오면 뭐라고? 용익물건 뭐라고? 없다야. 응? 공유지분 용익물건 없다야. 그럼 만약에 뭐예요? 공유지분 용익물건 없으니까 공유지분의 가등기는 뭐라고? 가등기는 없다 있다야. 그 있다야. 공유지분 가압류 있다야. 되게 간단하죠? 그래, 그걸 벌써 그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자신감 있게 내가 외운 게 아닌 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두고 외우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 있다.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 있다.